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두 번째 법, 철도 사업법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잠깐 설명을 했죠. 우리 개요 때. 철도 사업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2-2 민자철도 운영 관리 감독 등이란 내용이 이제 작년에 새로 들어갔죠. 그래서 민자철도라는 건 민간 자본으로 철도를 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많이 늘다 보니까 관리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었는데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철도사업법이 제정이 된 건 2004년 12월 31일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행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죠? 이 법을 제정한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앞에서 공부하셨는데 철도청이 100년이 넘는 순간 뭘로 바뀌었다? 구조개혁을 해서 시설 부분, 운영 부분으로 이제 구조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제 고속철도가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철도 이용자의 요구도 대단히 다변화됐기 때문에 철도 서비스 시장에 여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무엇을 제정했다? 철도 사업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그지?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철도 사업법이죠. 그렇죠? 국가가 운영할 때는 사업이 아니죠. 이제는 공기업 혹은 민자 부분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구성은 7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7장 51조입니다. 총 조항이 7장 51조고, 요건 국회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행령까지 치는데 시행령은 17조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 붙은 별표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소속된 별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장 51조, 시행령 17조, 그 다음에 별표 3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용이 제일 많은 쪽이 바로 이 철도 사업의 관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철도를 공기업인 코레일이나 SR 혹은 민자철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청인 국토부에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 내용이 좀 많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 부분은 또 조금 다른 내용이죠. 본인들이 필요해서 포항제철이나 혹은 시멘트 회사들이 자기 땅 안에 철도를 깔아놓은 거니까 요건 조금 다른 영역이고, 그런데 이 철도사업법의 출제는 공부한 출제의 형태는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다음 중 철도사업법의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 철도사업법은 어디에? 철도운송산업기사에서 지난 20년 가까이 시험을 쳤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틀리게 할 만한 내용이 잘 없어요. 외울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당연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갖다 놓고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저도 한 20문제 정도는 이제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공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하나의 장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종합 문제를 풀 때 철도사업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 푸실 때 이건 2장에 있는 문제다, 이거는 4장, 전용철도는 뭐 별개니까 이건 5장에 있는 문제다, 3장에 있는 문제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공부는 뭐가 필요하다? 각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종합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가봅시다. 그죠? 교재 여러분 책 91쪽입니다. 그죠? 총칙이죠? 어떤 법이든 1장은 총칙이고 마지막 장은 벌칙이라는 얘기는 드렸고, 총칙에 있는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다? 법의 최종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을 볼까요? 이 법은 철도 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질서에다가 두 줄을 거놓으세요.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갑자기 질서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건 왜 들어갔다? 철도 회사가 지금처럼 코레일이 독점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질서라는 개념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여러 개의 철도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과당 경쟁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뭘 집어넣었다? 질서란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철도 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 그 다음에 건전한 발전, 이용자의 편익 도모, 그게 곧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 되겠죠. 시행령은 뭐 사업법에서 위임된 우리가 위임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 명령인 시행령이 있고 말씀드렸고, 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1, 2, 3, 4, 1, 2, 3 철도란, 철도 시설이란, 철도 차량이란, 이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있는 내용이죠. 4번부터입니다. 사업용 철도란 철도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 당연한 얘기, 전용 철도에 두 줄 거놓으세요. 이 전용 철도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거기 줄 거놓고, 다른 사람의 수요입니다. 수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입니다. 그죠? 우리 코레일이나 SR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일반인이 타잖아. 그죠? 그 철도 회사에서 이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용 철도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입니다. 거기다 줄을 쭉 거놓으시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수요가 아니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철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단독 문제로 다음 이제 많이 나오거나, 혹은 또 용어의 정의를 전체를 갖다 놓고 요 문장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의 수요를 자신의 수요라든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를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서 대단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전용 철도에 두 줄을 거놓으시고, 전용 철도는 뭐라 그랬다?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량물을 운반해야 되는 목적이 필요할 때 자기 회사 안에다가 철길 깔아놓고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도 차량 운전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용 철도를 노리는 분들도 계시죠. 시멘트 회사에도 전용 철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사업입니다. 철도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고기 줄거 놓고, 철도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고기 줄거 놓고,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걸 이제 무상으로 바꾸거나 본인의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놓는 거겠죠.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철도 운수 종사자입니다. 이 중에 코레일의 그 영업사무직에 지원하는 분들이 바로 어디에? 운수 종사자죠. 그러니까 운수라는 건 운송하고 유사한 말이죠. 운반하고 수송하는 거. 즉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고 수송하는 데 필요한 직원은 누가 있겠나요? 첫 번째, 기관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승무입니다. 그죠? 두 번째, 승무. 철도 운송 관련해서 승무.
가로하고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승무라는 건 열차에 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열차에 타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기관사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동력차 운전, 그죠? 엔진이 있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열차 내 승무원, 이걸 철도 안전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여객 승무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철도청 시절에는 여객 전무 차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건 철도 안전법에서 여객 승무원으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영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건 뭐라고 정리가 됐다? 여객 영무원 이렇게 정리가 됐죠. 법에서, 그죠? 그래서 바로 운수 종사자, 이게 사실 코레일이든 철도회사든 돈 버는 사람들이죠. 열차를 운영해서 여객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니까, 그래서 철도에서 바로 영업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라는 얘기는 돈 버는 조직들, 그래서 기관사, 여객 승무원, 여객 영무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운송과 관련해서 승무, 그 다음에 영무 서비스인데, 승무는 기관사, 동력차 운전하니까, 그 다음에 열차 내 승무, 여객 승무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도 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 이제 민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철도산업 면허를 받아서 민자철도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전용철도 운영자란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에 두 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전용철도는 자기 회사에서 레일 까는 거기 때문에 인가나 허가 사항이 아니고 무슨 사항이다? 등록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등록을 다른 단어로 인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조, 넘겨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철도 사업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은 철도사업법. 국제철도, 즉 조약과의 관계입니다. 외국과 여객 및 화물 운송에 관해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문제를. 자, 사업용 철도, 전용 철도, 철도 사업자, 철도 사업, 그 다음에 운수 종사자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답을 볼까요? 철도 사업자란 철도 공사 및 도시철도 사업 면허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돼요? 제5조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오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용 철도에 대해서 출제가 기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용 철도에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지? 뭘 목한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른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무슨 철도라고 한다? 전용 철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산업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어 이정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별로 걸려들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체크하라고 한 서너 개 정도만 체크하시게 되면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지? 정리하면 여러분이 걸릴 건 5번 전용 철도고, 6번의 철도 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무상이 아니고 당연히 무상, 돈 받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용 철도는 등록,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